주간의 핫한 IT 이슈를 쇽쇽쇽 모아서 알려드리는 이백 이제 시작합니다. 이젠 순위밖에 밀리지 않는 팟캐스트 205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균 이하의 남자 평안함 이기삼입니다. 오늘도 역시 낮은 자세에서 더 낮은 자세로 취재를 임하시는 그 영원한 을 기자님, 박성훈 차장님 함께 자리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게 지금 떡볶이 그거 1인분 먹었는데 벌써 저렇게 이마에 땀이 나니. 지금 에어컨을 이번 주에는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좀 사무실도 크고 네. 우리 또 게스트들도 많이 오시니까 네네. 좀 큰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크고 시원하지만 조용한 걸로. 네. 네. 요새 뭐 렌탈도 뭐 많이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회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저희 방송이 순위권밖에 밀리지 않아요. 그러게요. 네. 신기하네요. 옛날에는 그 한 편 올리고 나서 저희가 또 인맥 중심으로 이게 청취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드디어 이 피라미드 청취자를 이렇게 개타는 게 이제 좀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보니까 오히려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새는. 주말에도 순위 체크하세요? 제가 토요일에 네. 저기 예술의 전당에 바람의 나라라는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그 인터미션 20분 시간에 나와서 딱 봤더니 순위가 거의 120인가가 올라간 거예요. 주말에. 우리가 업로드한 지 거의 한 3, 4일이 지났는데 그 얘기는 이게 이제는 저변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됐다. 고정 팬이 생겼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지인 기반의 그 방송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지인 기반을 이렇게 벗어나면 이제 100위권까지 이제 올라가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100위권으로 들어가야 저희의 그 캠페인 연예인 아이돌 소환 프로젝트가 이제 성황리에 오픈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은 그 5회 기념이에요. 사실 이게 1시즌이 이제 총 10회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반을 다 했어요. 하지만 일단 기획이 되고 있는 게 벌써 10회를 넘었다는 거. 고무적이죠. 앞으로도 뭐 이제 마지막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또 화려한 게스트분들과 함께 저희 박 차장님의 인맥을 또 자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 5회 기념으로다가 이번 5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시나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번엔 또 특히나 또 하나 또 뜯어먹을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예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에는 그 역시나 우리가 맨날 진행을 하는 그 뉴스 브리프와 그리고 하찮은 특집 그거가 이제 하찮은 특집이 진행이 되고 2부에는 그 1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 이북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어려운 IT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IT 만담수다 삼천포 토크쇼 이백. 이백의 첫 공약 아이돌 소환 프로젝트. 아이돌 소환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하는 방법은 팟빵에서 댓글 달기, 별점 주기, 그리고 공유하기. 참 쉽죠. 이번 주에도 좀 여러 가지 뉴스를 이렇게 취합을 했어요. 그 중에서 또 재미있는 3가지를 저희가 뽑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액박원이 전기 먹는 하마가 됐다면서요. 네. 이게 뭐 콘솔을 쓰는 거는 당연히 전기가 드는 건데 네네. 조사를 해봤더니 연간 20만 원이 더 나온다. 연간 20만 원? 연간 20만 원. 이 정도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20만 원이면? 2만 원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뭐 코드를 꽂아놓고 그냥 쓰든 안 쓰든 뭐 그렇게 한 그런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에요? 이제 이게 미국의 어떤 뭐 비영리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콘솔을 매일 일정 시간을
일정 시간을 쓰면서 대신에 얘네가 강조하는 게 그 홈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렇죠. TV와 뭐 그 엑스박스 본체와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건데 네네. 연간 20만 원을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기료만. 그러면 한 달에 거의 2만 원 돈이죠. 2만 원 조금 안 되죠. 그건 뭐 에어컨도 아닌데. 그래서 이 엑스박스 1을 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플레이스테이션 4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같이 조사를 한 거예요. 같이 조사했어요? 엑스박스 1만 하면은 PS나 위도 그럴 수 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위를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군요. 미국은 많이 하죠.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네. 다행히 PS나 위는 액박만큼은 안 먹더라. 들 먹더라. 그러니까 뭐 절반 이하인 걸로 네네.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네. 하고 봤더니 그 잠깐 말씀드렸던 그 홈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같이 쓰면은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만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네. 게임 플러스 홈 엔터테인먼트 뭐 영화 보고 네. 음악 듣고 채팅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홈 네. 엔터테인먼트 그걸 같이 했더니 20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액박 1이 미는 게 홈 엔터테인먼트 기능이거든요. 그렇죠. TV 키고 셋탑 박스 필요 없이 엑스박스로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원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 원이에요? 그래서 원인 거야. 원 하나. 온이 원. 하나로 원. 근데 얘네가 미는 이 기능 때문에 전기료가 20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MS도 지금 황당한 거죠. 그럼 MS도 그 액박 1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전기료까지는 체크를 못했나 봐요. 그렇죠. 설마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은 자기네들도 몰랐을 거예요. 혹시나 알았더라도 뭐 한 달에 2만 원 조금 안 되는 돈, 뭐 담배값도 안 되는데 어쩌겠냐,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한국에서는 그럼 싫어하겠네요. 한국에서는 전기 항상 아껴 쓰라고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히 여름만 되면은 뭐 전기가 부족하니 뭐 절전 운동 해주세요. 그러고 매년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쌍팔년도에도 전기 아끼자고 절전 운전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무슨 원자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전기를 아끼자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여름만 되면 원자력 고장 나잖아요. 한 군데씩. 매년 그러잖아 지금. 알겠습니다. 또 원자력까지 나갈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 화장품들도 이제 라인을 탄다는데 이거 무슨 정경유착인가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이 그 라인? 그 네이버 측에서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네.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라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라인 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일본이나 뭐 동남아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근데 어느덧 이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외국에서는 3억 명을 돌파를 했어요. 3억 명? 3억.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 글로벌 이게 생색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 얹히는 것들이 점점 이제 글로벌 브랜드 이런 게 이제 와버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던 차에 이 랑콤 화장품 브랜드죠. 남자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랑콤 이러잖아요. 이게 명품 화장품이라고 그러네요. 그 여성분들한테는 그 워너비 아이템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샤넬 뭐 요 정도는 아는데 랑콤까지는 잘 몰랐는데 하여튼 뭐 이런 화장품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가 라인과 함께 마케팅을 하려고 라인을 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랑콤은 라인에서 어떠한 액티비티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
라인 계정이 있잖아요. 그 이제 사용자와 그 친구들이. 네네. 그래서 요 계정에서 랑콤을 추가를 하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랑콤 화장품을 퍼주고 막 퍼줘. 이제 막 뭐 무슨 키트인가 뭔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첨해서 떨어져도 샘플을 뭐 이렇게 조그맣게 주나 보더라고요. 그런 혜택이 있고 그리고 요거를 뭐 라인을 통해서 요런 프로모션을 접한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그 뭐 모바일 페이지나 이런 걸 들여다보겠죠. 그럼 랑콤 입장에서도 TV나 뭐 잡지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높은 거죠. 그러면 이게 그 깨톡 플러스 친구인가? 뭐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그거랑 비슷하나요? 개념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플러스 친구는 네. 아예 그냥 방을 하나 만들어서 쭉 가는 거고 요거는 보니까 이제 기간을 정해놔가지고 짧은 기간 스팟으로 돌리는 거고. 아, 이거는 네. 좀 짧은 텀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다. 재미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화장품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게, 와닿진 않아요. 예, 남자들한테 와닿으려면은 뭐 BMW나 그런 차가 왜 또 아파트 아니고? 아파트야 뭐 이제 가장들은 정말 와닿는데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당장 닥칠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지막 이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인터넷에도 나타난다는데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쓸 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비슷한 속도로 이거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있는 사람들은 빠른 속도, 빠른 속도로 없는 사람들은 느린 속도로 인터넷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러한 그 법을 세울 것을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망을 서비스하는 뭐 AT&T 이런 데다가 돈을 많이 주면 디즈니나 뭐 이런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다음 이런 데서 SK텔레콤, KT 이런 망 사업자에게 돈을 더 많이 주면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는 금방 열리는 거야. 동영상 다운도 눈 깜짝할 새 다 되고. 근데 얘네들한테 돈을 많이 안 주면 뭐 1초면 받을 거를 뭐 1분에 받게 한다든지 동영상을 버퍼링이 없이 볼 수도 있는데 버퍼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격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뭐 치사하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동안은 이제 이거를 같은 가격에 같은 속도로 다 내보내줬는데 이제는 돈을 더 받아서 이거를 차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어차피 지금은 그러니까 이 돈을 더 낸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는 없는데 이걸 늦추는 기술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내는 놈들은 이걸 늦춰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네이버나 다음이 만약에 돈을 더 안 줘가지고 트래픽이 늦어져. 그럼 이탈할 거 아니에요. 더 빠른 대로. 그렇죠. 그럼 네이버나 이런 데서 돈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돈을 더 내겠죠. 그럼 얘는 이걸 반가이를 어디서 해? 광고비를 더 받거나. 결국 소비자한테 이게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게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그 기업들 그렇죠. 를 그렇게 차등으로 해서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어차피 개인이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 단에서 이거 속도가 뭐 중요하저기는 없으니까 대신에 대량의 개인이 쓰는 그런 서비스가 해당이 되는 거죠. 네이버나 뭐 이런 아프리카 TV나 기업한테 이제 꽃을 뜯겠다. 그렇죠. 근데 얘들도 뭐 나만 당할 수 없다. 소비자한테 다 전가를 하겠죠. 뭐 안 할 리가 있어요? 당연히 다 하지.
그럼 이게 기업들한테도 이제 그 전용 라인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터넷 그 광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도 인터넷 그 기업 전용선이 안 들어와서 그냥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인터넷 그 사업자 인터넷이 더 빨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케이블도 더 굵고 그만큼 정속력이 빠르고 비용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어차피 뭐 네이버 같이, 그러니까 야후나 구글 같은 회사는 돈이 뭐 얼마가 더 들더라도 그건 뭐 충분히 뭐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영업자 아니면 소호 이런 그렇죠. 사무실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호스팅도 같이 한다는 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좀 불편함이 더 많겠네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눈치도 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사업자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이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제 경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꽃집이다. 그러면 또 거대 꽃집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에 반해 동네 꽃집이지만 상품이 좋고 서비스가 좋아. 웹사이트도 되게 잘 만들었고. 근데 갑자기 인터넷 속도에서 팍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이 소비자들이 큰 데로 다 몰릴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제일 빠른 데로 가야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도 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들도 이제는 더더욱 경쟁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창업 초기 자본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첫 판부터 뭐 이렇게 이거 뭐 달리기 할 때 같은 줄에서 뛰어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건 지금 뒤에서 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근데 따라갈까요?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게 이 한국은 늘 그렇잖아요. 미국이 하면 따라하고, 그러니까 따라하잖아요. 일본이 하면 따라하고, 뭐 이게 글로벌 대세다. 뭐 이러면서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뭐 그럴 리 만무하다고 봐요. 아니 안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제가 또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럴 일은 만무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무료로 이제 이용되는 서비스들이 정말 솔찬해요. 저희도 지금 팟캐스트 올리는 이 서버도 무료로 지금 올리고 있고 팟빵에서도 무료로 이 서비스들을 이제 청취자들한테 안내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저희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료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유료로 되면 어떻게든 또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이 돼서 결국은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 나와. 그러니까 뭐 좋은 서비스나 뭐 뭔가 이렇게 매니악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들, 소비가 가치가 있는 서비스들이 그 정당한 그 비용을 받고 되는 거는 저는 뭐 그건 오케이인데 이러한 그 주변이나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료화가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인프라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다가가야 되는 건데 이런 기본 인프라 자체가 이제는 차별화가 돼버리고 이렇게 불평등하게 돼버리면은 그렇죠.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핸디캡이 많죠. 근데 저는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인터넷 사용자 가입자가 막 차고 넘치니까 인터넷 비용을 뭐 종량제로 하겠다. 기존 정량제에다 뭐 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왔지만 결국은 지금 정량제를 그대로 가는 것처럼 이건 좀 한국에서도 미국도 지금 뭐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된다고 해도 좀 한국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그 뉴스 브리프는 이 세 가지 이슈를 정리를 하고요. 자, 새로운 코너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 그 크롬캐스터가 국내에 정식 발매를 했어요. 애플 TV도 출시설이 이제
한때 나왔었는데 그 새로운 스크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해요. 네. 어제 제가 크롬캐스터를 구매를 했어요. 네. 아니, 네. 쓰레기라고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근데 저는 크롬캐스터를 저기 어디냐 저 하이마트 가서 샀는데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뭐 2만 얼마를 깎아서 한 3만? 한 4, 5천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저는 그 비용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솔직한 그 소감은 그거예요. 그 34,000원의 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매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물건 파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그걸 사고 다시 걸어오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아니, 그만큼 크롬캐스터가 네.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애플 TV를 지금 쓰고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TV, 그러니까 가격대로 비교를 하자면 애플 TV는 그래도 10만 원 초반대? 그리고 한국 정식 발매 제품은 아니니까. 뭐 쿠룸도 뭐 해외에서 나온 지가 조금 됐긴 했지만, 네, 한국 정식 발매되면서 티빙이랑 호핑? 네, 티빙이랑 호핑이랑 손잡고 뭐 이렇게 내놨다고 하길래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어떠한 좀 서비스들이 일어날 것인가. 결국은 IT가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듯이 크롬은 어떠한 베네핏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서 갔다 왔는데 기대가 조금 한 만큼 실망도 되게 컸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크롬캐스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설명 자세히 해주셔야 돼요. 리뷰만 보면 막 미러링이 막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안 된다고 사지 말랬잖아. 근데도. 그러니까 M 미러링이. 뭐 설명을 주세요. 네, 자세히. 그러니까 이게 USB 같이 생긴 물건인데, 그러니까 요 놈을 디지털 TV, 그러니까 저 불안관 있는 TV 말고 디지털 TV에 HDMI 구멍에다가 꽂으면. 꽂고 그 다음에 얘를 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무선 인터넷을 잡은 다음에 나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요 스마트 기기에 있는 영상을 TV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컨셉인데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중간에 하나 빠졌어요. 그 HDMI 단자에 꽂고 USB에 전원을 연결시켜야지 작동이 돼요. 전원은 그쵸. 요즘은 이제 USB 구멍도 다 같이 있으니까 두 개를 그냥 꽂기만 하면 되죠.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사시거나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갖는 생각이 이게 내 스마트 기기에 있는 영상, 사진, 문서, 뭐 심지어는 바탕화면까지 이게 그대로 TV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저도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꽂고 연결을 해서 다 해놓은 다음에 내 스마트 기기에 있는 유튜브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 받은 영화를 비롯한 각종 동영상 그리고 지금 한국 구글 파트너인 그런 티빙, 호핑 여기서 내가 구매를 한 앱이나 소프트웨어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것 같아요. 저 제품이 쓰레기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저거는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제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구매의 의사가 있거나 고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구름캐스터의 정확한 정보를 애플 TV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크롬캐스트가 이제 한국의 그 엔스크린 파트너사로 티빙과 그리고 호핑을 이제 손잡고 이걸 내장을 하고 나왔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내장을 하고 나왔을 때 일단은 이
그 구름캐스터로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그래도 한 제한적이나 아마 제한적으로 방송을 좀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없고.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스마트폰에서 뭐 돈을 낸 주로 여기는 유료잖아요. 돈을 낸 것들.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샀다고 해서 뭐 더 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런 티빙이나 이런 앱들은 무료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뭐 뉴스나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일단 사시기 전에 대부분의 소비자가 착각하신 게 미러링이라는 개념이에요. 미러링. 미러링이 내 스마트 기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미러,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그대로 띄워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그 HDMI 선을, 케이블을 우리가 TV에 꽂고 요거를 태블릿이나 이런 데 꽂으면 그대로 이게 미러링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런 선이 없는 HDMI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저는 쿠룸캐스트죠. 요 기기는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제 스스로 정의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태블릿 PC 보조 기계.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애플 기기와 그리고 애플 TV를 비교를 한다면 애플이 이미 그 에어플레이라는 걸로 음악과 영상을 공유를 해서 그러니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TV에 애플 TV를 달아 놓으면 에어플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태블릿 PC가 됐던 노트북이 됐던 아니면 아이폰이 됐던 그 바탕 화면에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TV 영상에 그대로 이렇게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미러링 기능이고, 근데 구름캐스트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단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크롬 브라우저를 쓰면은 거기서 베타 서비스이긴 한데 앱을 별도로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크롬 브라우저를 그 크롬 캐스터를 통해서 미러링으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이나 그런 브라우저 문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사람들이 살 때는 목적이 비슷해요. 내 가족과 거실에 있는 TV 요즘은 뭐 40인치는 작잖아요. 이제 막 50인치 막 이런데 이 큰 화면으로 아이들과 뭐 스파이더맨을 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려면은 내가 임의로 다운받은 그 영상으로는 볼 수가 없고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유료 결제를 한 것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글 플레이나 이런 걸 보면 영화도 제일 싼 게 뭐 10,000원이에요, 10,000원. 뭐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극장 가서 보는 거보다 더 비싸. 근데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게 뭐냐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꼭 P2P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저는 티빙을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티빙에서도 이제 드라마 제가 갑동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갑동이를 제가 온에어로 볼 수가 없으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봐요. 그러니까 뭐 패키지로 실시간 TV를 보고 월 5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5,500원짜리 프로그램을 제가 쓰고 있는데 티빙에서 제가 돈을 내고 다운받은 영상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스트리밍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앱 미러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영상 스위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티빙도 아이패드 앱은 되지 않고요. 안드로이드 앱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구글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실시간으로 되는 뭐 그런 거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미러링이 되는 줄 알고 이제 지난주 이 구글 코리아에서 이제 기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뭐 좋은 데서 했다는 기자 간다음에 라카사 호텔 뭘 까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는데 한참 걸렸네 그냥. 거기서 했는데 이제 주요 매체 기자들을 이제 소그룹으로 불러서 세션을 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미러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는 거기 또 총괄 임원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포인지 아니면 잠깐 거기서 머무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키 김인가? 그분일 거야 아마. 명함 보니까 실리콘밸리 주소가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이게 내가 담아놓은 내 기기에 있는 거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굳이 이거를 살 이유가 있느냐. 왜냐 기존에 있는 스마트 TV에서도 요즘은 이게 다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롬캐스트가 강조하는 그런 클라우드 방식의 영상 공유라면은 스마트 TV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상무인가 이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미러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다. 하지만 고객 경험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미러링을 할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담아놓은 영상은 그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50인치나 이런 대형 화면으로 당겨버리면 깨지거나 아니면 조잡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뭐 눈 버린다 뭐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미러링이 아닌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클라우드 방식을 하면 그 개별 기기에 맞게끔 영상이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그건 기술이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좀 이게 불만인 게 그 개인 경험에 최적화는 그건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개인은 그게 오히려 더 불쾌하거든. 아니 좀 뭐 지가 뭔데 나의 만족도를 지가 평가를 해? 뭐 이런 거. 화소수 좀 떨어지면 어때? 어차피 멀리서 보면은 대형 화면이라면 큰 차이가 없거든. 그 구글 애들이 생각한 건 그런 거지. 그러니까 UHD, 뭐 풀 HD인데 아니 뭐 4K도 되나? 4K까지는 아마 안 될 걸요. 그거는 그거는 클라우드가 아직 지원이 안 될 거야. 하여튼 이거를 내가 스마트폰에 담아놨던 내 영상이 나름 풀 HD인데 내 테레비는 UHD다. 그럴 경우엔 이게 현저하게 화소나 화질이 떨어진다는 거거든. 근데 나는 화질 떨어지는 거는 상관없다. 대신에 이거를 온 가족이 새우깡 먹으면서 큰 화면으로 보는 걸 더 좋아한다.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들이 그걸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동의도 없이. 지네 맘대로. 지네가 뭔데 나의 삶을 결정을 해. 새우깡도 못 먹게 하고. 뭐 갑자기 새우깡이 나와. 이런 거 거실에서 먹을 때 새우깡이 딱이거든.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제가 사서 이제 땀을 막 닦아가면서 이거 설치를 하고 이걸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지랄 맞은 게 크롬캐스트 갖고 이거 갖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컴퓨터를 연결시키든가 앱을 뭐 스마트폰을 연결시키든가 태블릿 PC를 연결시켜서 뭔가 이렇게 그걸로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라. 애플 TV는 리모컨이라도 있지. 뭐 아이튠즈가 정식 서비스를 안 하니까 답답한 면도 있긴 한데 유튜브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앱을 가지고 뭘 할까?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있는 뭐 구글 앱을 썼어요. 구글 앱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화면을 봤어. 그리고 아이패드에 영상을 껐는데 아이패드 앱을 껐는데 그 유튜브 영상은 TV에 그대로 나오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좋은 점은 있는데 그러면 유튜브를 보려고 내가 이걸 한 건가? 저는 아직도 나의 투자한 시간이 아까워서 이거의 당위성을 막 만들려고 머리를 막 썼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웬만한 그 스마트 TV에는 유튜브도 깔려져 있고 티빙도 깔려져 있고 호핑도 깔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뭐에 써먹어야 되나? 저는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러니까 이 크롬캐스트가 그나마 그럼에도 이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예요? 이게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구글 플레이에서 뭐 고질라 이런 걸 뭐 받았다 결제를 해서 그럼 그거를 내가 이제 이 스마트폰이 내 스마트폰이 리모컨이 되는 거야. 그냥 이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는 거 뭐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정지 스타트 이런 거를 내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검지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TV에서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I가 같다는 거. 왜 굳이? 그거 하나 장점. 왜 굳이? 그러니까 크롬캐스트를 꽂음으로 인해서 별도의 조작이 필요가 없는 거야. 테레비를 따로 만질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전화 오면 영화보다 전화가 왔어. 상관이 없지.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영화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건데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동영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얘는 스마트폰은 들고 밖으로 나가도 돼. 집에서 이거를 보려는 사람은 계속 앉아서 볼 수가 있어. 얘는 어차피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클라우딩으로 얘를 끌어왔으니까 그 영화는 이제 쭉 계속 플레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좋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걔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방에 가서든지 아니면 테레비 앞에서 뭐 웹 검색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는데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구글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같이 좀 의심이 드는 게 그럼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를 한 컨텐츠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티빙이나 호핑처럼 구글과 파트너가 되면 또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뭔가 그 박 차장님의 음모론이 제기될 것 같은데. 당연하지. 이 야로가 뭐냐면 물론 걔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소비자의 경험을 극대화, 뭐 일단 뜬구름 잡는 소리. 이 미국 애들 이런 소리 정말 잘하거든. 솔직히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얘네의 속내는 뭐 속내이기 때문에 짐작을 할 뿐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그 가두리 양식 하잖아. 가두리 양식.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는 이 콘텐츠마저 통제를 하겠다는 거야. 가두리 양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안드로이드 우리가 내가 1회에서 그랬지. 안드로이드. 이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이미 글로벌로 90%를 넘었단 말이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얘들도 떡밥을 깔았으니까 돈을 회수를 해야 돼. 그동안은 다 공짜였잖아. 이게. 그러면 안드로이드 자체를 유료로 하면 돌 맞으니까 언제 총 맞을지 모르니까 머리를 쓴 거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요걸 좀 덜 먹고 안 먹을 수는 없고 덜 먹으면서 내 이 떡밥을 회수를 할 수 있을까? 그 신호탄이 이제 이 콘텐츠라는 거예요. 일단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한 영화가 아니면 이렇게 큰 화면에서 못 보고 그리고 구글과 계약을 하지 않은 그런 영상 콘텐츠 앱을 보려고 하면은 그냥 스마트폰으로만 봐야 되는 거지. 내가 뭐 P2P로 받았으니까 이건 어차피 구글과의 그런 합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아쉽잖아. 이 스마트 기기 쓰는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제 애플 TV나 이런 게 나와서 에어플레이가 된다면야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많은 나라에서는 보편화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득권이 있는 이제 구글이 이
어떤 야로를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글, 친구글, 구글과 도장을 찍지 않은 회사가 만든 콘텐츠, 개인이 임의로 구한 콘텐츠는 이렇게 편리하게 큰 화면에서 시원하게 새우깡 먹으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런 분들이 구매를 하면 되겠네요. 자기는 안드로이드만 가지고 24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안드로이드 그 앱스토어에서 동영상도 다운받고 음악도 다운받고 TV들 보고 싶은데 안드로이드에서 TV를 이렇게 서비스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티빙이나 호핑에 유료 결제를 해서 보는 사람들이다. 딱 여기까지인 사람들만 쓸만하겠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그렇죠. 뭐 요즘 이런 그 클라우드 많이 쓰잖아요. 뭐 그렇죠. 무료이면서 기본 제공량이 제법 되잖아요. 30기가인가? 되는 것 같은데. 엔드라이브 30이고 아마 다음 클라우드가 50기가. 그러니까 이게 꽤 되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면 이게 크롬캐스트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TV에 꽂고 내 스마트 기기로 연결을 하면 엔드라이브에 있는 그런 내가 DSLR로 멋있게 찍은 사진도 같이 볼 수 있겠구나. 못 보던데? 라고 생각을 하실까 아니냐고. 알았어. 근데 그걸 안 되던데, 못 본다는 거지. 근데 저는 애플 TV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리모컨 하는 게 너무 편해. 물론 거기에 뭐 이렇게 암호 집어넣고 뭐 하는 거는 짜증나고 불편한데 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찾아가면서 그 팟캐스팅 같은 것도 이제 따로 앱이 있으니까 접속해서 이제 들어가서 뭘 하면 돼요. 너무 편해. 근데 구글 캐스트는 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인이 한 분이 묻더라고요. 요새 크롬 캐스트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거 뭐 궁금한데 뭐 살만하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사실 바에는 HDMI 케이블을 그냥 하나 사시라고. HDMI 케이블 10,000원 안 하거든요. 뭐 한 5,000원, 4,000원 그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차라리 그거를 태블릿에다 꽂아서 그걸 돌리는 게 훨씬 낫다. 태블릿 PC는 엔드라이브에 있는 사진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돌사진, 애기 돌사진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뽀로로도 같이 볼 수 있고 크롬캐스트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49,900원이란 말이야. 5만 원에서 100원 빠져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구글은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돈을 주고서 팔아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야 우리 것만 써 이거잖아. 우리 것만 써. 그러니까 이거를 주고 팔아도 현찬을 파네. 이거를 49,900원을 받고 판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순진한 소비자들은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혹시나 구매를 계획하셨던 분은 구글 직원이 아니시라면 그냥 HDMI 케이블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 장비가 있고 또 무엇보다 애플 TV하고 바로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근데 저한테는 별로 쓸모는 없는 기기인 것 같아요. 다 쓸모 없어. 근데 또 알아요. 혹시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구글 앱스토어에서 영어를 다운받고 음악을 다운받고 어쩔 수 없이 TV 보고 싶으니까 티빙을 쓰시는 분들, 딱 여기까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냥 스마트 TV에 있는 앱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다 보니까 그래. 그냥 스마트 TV 앱을 쓰면 돼. 스마트 TV나 그렇네. 아니면 케이블 TV, IPTV 보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이 구글의 이 삽질 이면에 저희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 가두리 양식. 그러면은 박 차장님의 그 음모론은
결국은 그거네요. 구글이 개인의 컨텐츠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개인의 컨텐츠 좌지우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향후 구글의 행보와 우리가 이거를 엮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소니 픽처스, 그 뭐 디즈니 같은 그런 유수의 영화 제작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들이 그 어떤 유통권을 쥐고 있잖아요. 뭐 극장에 상영을 하든 아니면 애플 앱스토어나 이런 데다 뿌려서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올리든 아직까지는 이제 얘들이 갑이라고. 구글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주면 주고 말면 마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콘텐츠 소비 행태가 점점 여기 구글 이런 습관에 길들여져 버리면 디즈니나 이런 데서도 구글 론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극장에서 개봉을 할 때 스마트폰에서도 동시 개봉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러면 스마트폰에서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날이 오면 당연히 이거 큰 화면에서 보고 싶잖아. 이거 작은 화면에서 보고 싶겠냐고. 그러면 이거를 가족이랑 큰 거실에서 볼 수가 있어야면은 크롬캐스트를 사야 되고 크롬캐스트에서 큰 화면에서 보려면 구글과 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디즈니도 구글과 사전에 계약을 맺어서 우리도 그 크롬캐스트에서 크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빌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영화로 치면은 멀티플렉스 상영관들한테 그 배급사가 우리 상영관 한 3개만 더 열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구글이 뭐 얘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냐고. 야 우리 딜 우리 마진 얼마나 남냐? 그렇죠. 지금도 게임 같은 경우에 손도 안 대고 코 풀면서 30%를 가져가잖아 매출에. 30%를 가져가. 30%를. 와 괜찮네. 그러니까 다운할 때 100원이면 30원을 그냥 떼간다고. 어마어마하네.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웹? 그잖아요. 그 게임 다운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템 살 때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돈 받아가는 거죠. 결제? 네. 그러니까 뭐 무료 RPG 게임을 다운받았어. 뭐 하는데 아이템을 뭐 사야 돼.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것도 당연히 결제를 하는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매출의 30%인 거야. 근데 그러면 지금도 이러는데 삥 뜯는데 영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르까지 간섭할지도 몰라. 그렇네. 뭐 5월에는 가족 영화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구글 이제 이 채널이 거의 이제 구글로 쏠리게 되는 날이 온다면 구글을 비방하는 영화나 이런 영화는 야 우리는 그런 거 안 돼. 상영 금지. 지금도 왜 우리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반도체 뭐 또 하나의 약속 이런 거 할 때 막 상영 금지 막 압력 넣고 그러듯이 구글도 그럴 거란 말이지. 근데 그 구글이 옛날에 모토가 그거 아니었나요? 그 나쁜 짓을 악하지 말 것. 악하지 말 것. 그건 이제 둘이 할 때 얘기고. 세르게이랑 뭐 레리 걔네 둘이 할 때 얘기고. 못 모를 때, 철없을 때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돈 맛을 알게 되면 글쎄. 지금 이미 돈 맛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플랫폼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 그 석유 나오는 파이프를 가진 사람이 빨대? 석유와 관련된 온갖 메리트는 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위를 안 주면 어떡해. 구글이 딱 그 짝이라고 지금 파이프를 가지고 있어 지금. 근데 오히려 석유보다 더 막강한 파이프지. 근데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서 제조사보다는 유통사에서 모든 마진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팀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옥션 이런 게 제조사가 아니잖아요. 소비자와 판매자를 만들어준 시장판인 거잖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의 태생적인 컨셉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반적인 유통 채널들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하면 된다고. 근데 구글은 지금 이미 글로벌 90% 이상을 장악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열에 9명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단 말이야. 안드로이드.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꼴 보기 싫으면 애플을 써야 돼. 근데 안드로이드에 익숙해진 사람이 애플로 가면 그것도 다시 또 공부해야 되고 또 폰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아이폰 난 아이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심각한 거죠. 그럼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지금 그럼 10%도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이제 독점으로 이 플랫폼을 이제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만 예로 들었는데 CNN 같은 뉴스 채널이 만약에 구글한테 이렇게 종속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끔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보다 이제 야동을 마음대로 못 본다는 게 그런 문제점들이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는 컨텐츠의 유통도 이제 구글의 손에 왔다 갔다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 뉴스, 방송, 뭐 모든 게 구글에 종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앞으로 이제 또 크게 부딪혀야 할 이런 세계적인 이슈에 우리나라 방통위와 법사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뭐 어차피 미국에서 하면 따라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해요. 거의 뭐 아메리칸 카피캣?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박성훈 차장님의 음모론이었고요. 저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전 그냥 그 크롬캐스트가 생각보다 별로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자기는 구글 앱스토어만 사용하고 TV 볼 때 티빙이나 호핀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뭐 쓸만하겠다라고 정도로 이번에 좀 하찮은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끝나면서 생각이 나는데 너무 길어졌어. 짧게. 크롬캐스트 생긴 게 그 예전에 우리 왜 볼펜 쓴 다음에 수정액으로 지우잖아요. 그 수정액 지우는 게 나중에 이렇게 테이프형이 나왔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그거 본지 한 10년도 넘었는데. 그 달팽이 같이 생긴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알았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별로 재미도 없는데. 네, 그러면은 여러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